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주식 스토리텔러 이분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기름값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뭐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름값이 올라간다면요, 그건 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은 어떤 제재에 의해서 기름값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참 좀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약간 부정적인 게 좀 더 큰 것 같고요. 일단 5월 2일, 그러니까 5월 3일 0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란산 원유는 어느 누구도 수입할 수 네. 없게 되잖아요. 유가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증권사들마다 보고서 보면 좀 시각들이 다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시각은 결국 유가는 뭐 나중엔 꺾인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데 그 타이밍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이 언제냐가 문제인 거죠. 6월로 보는 시각도 있고 네. 5월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월 달로 좀 보고 있는데 그건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유가 올라가는 건 다들 뭐 배경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그 이면에 봤을 때는 결국 러시아, 사우디, 미국 간에 삼자 간의 스몰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러시아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항상 트위터에 대놓고 예전부터 높은 기름값 싫어하잖아요. 증산해라, 기름값 내려가야 된다. 뭐 네. 그러니까 그건 다들 아실 거고 러시아도 사실은 이번에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제재 확실하게 좀 계속 해달라고 미국에 계속 메시지를 그 전부터 보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란 제재를 좀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유가 올라가는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국가의 돈벌이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계속 제재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됐건 간에 어쨌든 그 이슈로 인해서라도 올라가게 되니까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싫을 게 없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인 게 경쟁 국가 아닙니까 이란하고. 그렇죠. 근데 사우디도 최근에 원유 재고 감산하다 보니까 네. 원유 재고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뭔가 좀 증산을 하고는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계속 풍겨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유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명분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지금 당장 명분이 없었는데 이란 제재를 하게 되면 그 부족분을 메꿔야 되니까 결국 사우디도 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자 간에 뭔가 좀 약간의 스몰딜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밝혀진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유가는 어쨌든 좀 약간 인위적인, 그러니까 이란 제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인위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언제 꺾일 거냐 이게 문제인데 어차피 이제 5월 3일부터 이행이 되니까 네네. 그 전부터 유가는 좀 움직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6월 달에 오펙 그 회의가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그렇죠. 이제 추가 뭐 감산이나 증산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때 결정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은 5월 19일 날 여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JMMC라는 회의인데 이게 이제 오펙하고 비오펙 회원국 간의 이제 공동 감산 감독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산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이 모임에 가서 우리 진짜 감산했는지 니네 감산했어? 네, 우린 맞아요. 너희는 안 했네. 네. 이거 감시하는 역할 예, 그래서 있잖아요. 목표치대로 감산하고 있는지 근데 이때 이제 다 모이기 때문에 네. 이때 아마 그 얘기들이 증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사우디하고 러시아 쪽에서 증산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네. 이게 실제 6월 달에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때 오펙 회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5월 19일 날 이때 나오는 그런 뉴스나 그런 뉘앙스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그때 사우디 쪽에서 아마 전향적으로 증산 얘기가 나오면 유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이게 한 달이냐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냐 뭐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뭐 일각에서 80, 90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있었을 때도 유가가 막상 제재하자마자 물론 이제 8개국의 유예는 있었지만 네. 유가가 오히려 그 후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 상승도 너무 그냥 이란 제재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거보다도 이런 좀 내막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70달러 선 만약에 간다라면 또 역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너무 막 지속적인 급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가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가깝게는 우리가 당장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좀 굉장히 소소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유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나 혹은 경상 수지까지도 네.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주식 시장에서는
직접 그 해외에서 기름을 들여다가 여기에서 정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들, 뭐 특히 화학 업종이 되겠죠. 네. 특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란산 원유는 뭐 나프타가 많이 함유된 가성비 네. 좋은 원유였는데 이걸 그러면 결국 다른 데서 갖고 오게 되면 그 가성비는 안 나올 테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화학 업종에 대한 뷰는 어떠세요? 그 화학업종 오늘도 롯데케미칼이 저점을 깨면서 또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요새 정유주도 유가 올라가는데도 정유주도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유가 올라가면 화학 정유주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좀 시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바뀌었죠. 사실 이게 바뀐 이유가 아무래도 이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이제 원유를 이용해서 다른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원유 가격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나프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올라가면 나프타 가격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에틸렌 가격은 올라가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유가보다도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증설입니다, 지금. 증설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제가 지난주에 그 휴가셨잖아요. 그래서 와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GS 칼텍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학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증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설할 때 수혜주를 이제 건설 기자재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으로 보면 화학회사 입장에서는 증설하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업체들도 증설하는데 지금 2020년까지 중국, 중동의 플랜트 회사들도 계속 증동하는 그런 스케줄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당장 영향은 아니더라도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이게 실제 상품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못 올라가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품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 원재료가 PX라고 그 이제 정유 업체들이 제일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제품 중에 파라자일렌인데 네. 이게 이제 폴리에스터의 원료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섬유 원료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2020년까지 대규모 그 증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만 PX 가격이 9%나 폭락을 했거든요.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들이 지금 최근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쪽에서 이쪽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 S오일도 그렇고 이쪽 예전에 증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증설을 한 상태에서 제품가만 올라가면 돈 많이 버는데 지금 벌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폭락을 네. 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영향을 주니까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PX 같은 가격들이 네네. 그럼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유나 화학 업종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제품 가격 떨어지면서 악재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할 건 있습니다. 이런 가격들이 떨어질 때 화학주 내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 아, 그러니까 PX 같은 경우. PX를 원료로 네. 사용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효성 첨단 소재랑 제가 삼양 패키징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둘 다 그러니까 PX를 가지고 펫칩이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 네. 페트병 같은 거 만드는 네네네. 펫칩을 이용해서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를 만들어요. 타이어 첨가제. 네. 그다음에 이제 삼양 패키징은 그 펫칩을 가지고 페트병을 만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회사 다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데 실제 얘네들이 만드는 타이어 코드나 그 페트병 가격은 견조해요. 전혀 네.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럼 마진이 확실히 벌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두 회사 화학주인데 주가 안 빠집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왜 화학주인데 왜 안 빠지지? 그러게요.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회를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주가 다 안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또 종목들은 수혜를 받으니까 이쪽에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당분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죽으란 법은 없다고 네. 하잖아요. 진짜 꼭 한쪽에서 악재가 발생하면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네. 또 호재로 작용하는 곳이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자, 화학주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짚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사실 외환시장 이야기를 조금만 좀 네네. 드려보고 싶어요. 원화 가치가 워낙 급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돈 빠져나가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만약 좋게 발표된다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서요. 외환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또 너무 좋으면 이게 또 미국이 또 이제 지금 부양 쪽으로 좀 가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또 올릴 수도 있다 보니까
부담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지금 환율 최근의 강세는 저희 국내 환경 이슈가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일단 뭐 환율 올라간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호주 달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좀 최근에 약세인 거 아실 네네. 거예요. 거기에 일단 연동이 됐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최근에 1,150원이라는 그 상단 트렌드를 돌파하니까 네. 일단은 이제 쫓아가는 세력들이 생긴 거죠. 달러를 살려고 그런 것도 하나 작용했고 또 4월 전통적으로 배당 그렇죠. 주잖아요. 외국인도 네네. 이제 배당금 받아서 역송금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지만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워낙 약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원유 얘기해드렸지만 5월 3일부로 우리나라 이제 이란 원유 수입 못하니까 미리 사재기를 하는 거죠. 네네. 달러로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국내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좀 오버슈팅이 나온 건데 뭐 외환위기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외환보유고 많으니까. 네네. 근데 결국 이게 꺾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내적인 요인이 길게 갈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당 또 원유 수입 이런 것도 어차피 다음 주면 다 해결될 문제고 또 우리나라 펀더멘탈도 추경 예상 이번에 또 네네. 집행할 수 있으니까 2분기부터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그 환율에 대해서 단기 오버슈팅 때문에 변동성 확대되더라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거의 없어서 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